새벽 5시 서울 시내 한 은행 금고실 앞. 흰머리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낸다. 강민호 72세. 45년간 한 우물만 파온 중소기업 사장.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은 여행 가방이 들려있다. 찰칵 금고가 열린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쌓여있다. 12억 원. 그의 평생 저축이자 아내와 함께 모은 노후 자금 전부였다. 민호는 손을 떨며 돈을 가방에 담는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이 더욱 떨린다. 여보, 미안하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다. 땀방울이 떨어진다. 가방을 다 채우고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준비됐네. 이제 마지막이야. 그로부터 3개월 전. 사장님, 정말 올해로 은퇴하시는 겁니까? 환갑을 넘긴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와 4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다. 둘 다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다. 그래야지. 이젠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줘야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공장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45년간 성실하게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사장님, 퇴직금 말입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다. 퇴직금 지급 계획서. 30명의 직원. 모두 20년 이상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민호와 함께 늙어간 동료들이었다. 문제는 퇴직금 총액이 15억 원이라는 것이었다. 회사 계좌에는 3억밖에 없었다. 김상무,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나이에 퇴직금 없이 나가면. 김상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에게는 대학생 손자가 있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손자 학비를 자신이 대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직원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 자식들 뒷바라지, 손주들 용돈, 병원비.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저축한 돈이 얼마지? 12억 정도 되는데. 왜요? 아내 순자는 70세였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알뜰살뜰 저축해온 돈이었다. 직원들 퇴직금이 모자라서. 설마 그 돈을?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 돈은 둘의 노후 자금이었다. 병원비, 생활비, 혹시 모를 간병비. 당신, 우리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아프면 어떡하려고. 알아.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랑 같은 나이야. 다들 가족이 있고.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재혁. 50년 지기 친구였다. 민호야, 오랜만일세.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같은 나이 72세.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재혁이? 자네 회사 얘기 들었네.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민호는 놀랐다. 재혁은 증권회사에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뒤에도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나? 우리 나이에 소문이 안 돌겠나? 내가 도와주지. 다음 날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재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마지막 큰 딜을 하나 하고 있네. 해외 부동산 투자인데 한 달만 자금을 넣으면 최소 50% 수익을 보장하네. 50%? 그게 말이 되나? 나도 내 노후 자금 다 넣었어.
이게 성공하면 우리 둘 다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네. 민호는 망설였다. 72세의 나이에 전 재산을 거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재혁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실패하면? 그래서 자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야. 50년 친구 아닌가? 재혁이 계약서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다. 자네 12억을 맡기게. 한 달 뒤에 18억으로 만들어 줄게. 그럼 직원들 퇴직금 15억 주고도 3억이 남지 않나?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이건 나와 아내의 전부야. 알아. 그래서 내가 담보를 걸겠네. 내 아파트와 예금까지. 만약 실패하면 내 전 재산으로 갚겠네. 재혁의 눈빛은 진지했다. 50년 우정. 그 세월이 민호의 가슴을 쳤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재혁이가 방법을 찾아줬어. 재혁이요? 그 친구가. 순자는 재혁을 기억했다. 젊었을 때 민호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늙은 사람들을. 순자는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 평생 옳은 길만 걸어왔잖아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12억을 재혁에게 넘긴 지 일주일째. 민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혈압약을 먹어도 가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째, 3주째. 재혁은 연락이 두절됐다. 민호는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여보, 괜찮아요? 모르겠소. 재혁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경비원이 말했다. 2주 전에 나가셨어요. 짐 다 싸서.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50년 친구에게 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흰 머리를 흔들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생각으로?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45년 함께한 아내.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 미안하오, 여보. 늙어서 큰 실수를. 그때 폴더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강민호 선생님 맞으십니까?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박재혁 선생님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2주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많이 약하십니다. 시아버님 휴대폰에 선생님 번호가 꼭 연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연락드립니다. 민호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 중환자실 앞 재혁의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강민호 선생님이십니까? 네. 재혁이는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이 계속 선생님 얘기만 하셨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침대에 재혁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호야. 재혁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재혁아, 이게 무슨... 미안하네. 연락을 못했어. 재혁이 손을 뻗었다. 민호가 그 주름진 손을 꽉 잡았다. 수술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네. 자네 얼마나 놀랐을까. 괜찮네, 괜찮아. 재혁의 며느리가 가방을 하나 들고 왔다. 익숙한 검은색 가방이었다. 시아버님이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12억이 아니었다. 훨씬 더 많았다. 20억입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재혁아, 이게 거래가 성공했네. 자네 12억을 20억으로. 재혁이 기침을 했다. 며느리가 급히 물을 가져왔다. 근데 민호야, 사실은 말이야.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이번 거래에 내 노후 자금 전부를 걸었어. 우리 둘 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자네가 평생 성실하게 산 거 알아. 그런 자네가 노년에 직원들 때문에 고생하는 게 내가 못 봐주겠더라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 바보야. 72살 먹고 무슨 우리 나이에 친구를 못 도와주면 언제 도와주겠나. 두 노인은 주름진 손을 맞잡고 울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사장님, 퇴직금 받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상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30명의 직원 모두 퇴직금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 자네도 고생 많았네. 민호는 손자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다. 이제 진짜 은퇴했다. 회사는 젊은 후배에게 물려줬다. 할아버지, 저기 벤치에 앉아요. 그래, 그럴까. 벤치에 앉아 순자와 함께 석양을 바라봤다. 여보, 다행이었어요. 재혁 씨도 회복하고.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재혁은 한 달 전에 퇴원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졌다. 저 멀리서 재혁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옆에는 아내가 함께였다. 민호야, 재혁아. 두 노부부가 만났다.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호야, 우리 이 나이에 모험 한번 제대로 했지? 그러게, 72살에 무슨. 하지만 후회는 없어. 자네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 민호는 재혁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50년 우정, 금보다 귀하더라. 석양이 내 노인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순자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재혁의 아내가 웃었다. 그럼요. 손주들 결혼식까지는 봐야죠. 내 노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인생의 황혼기.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돈, 외로움.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변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50년, 60년을 함께 나이 들어갈 친구.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72세의 전 재산을 친구에게 맡길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